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시간 있습니까, 선생님? 아니요, 4시, 연습, 4시간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가네. 네. 네?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배고프다. 그래서 간식으로. 하나 더 샀습니다. 간식으로 잘 먹겠습니다. 그만하고 먹어야 돼. 다리가 막 뻑뻑할 거예요. 한쪽 구석까지 정확히 있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예.
예. 교수님, 네. 우리 교수님 사인해 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로 하면 안 돼. 네? 교수님 왜요? 사인 드릴게요. 연애 신청 못했대서 그래요? 저 1년 동안 배가지고 성이. 서아리입니다. 서아리. 이름 주세요. 제 이름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쌤 아리요. 오늘 축하고 사드릴게요. 예. 하라 그랬어. 들어가요? 네. 이거 왔어. 이름 절대 안 까먹겠다. 아리야. 그러니까요. 21. 친구님 훨씬 더 잘생기셨다. 하나도 안 하시네? 내 뚱뚱하게 이러고 있어요? 아무래도 화면이 더 부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날씬하시고. 잘 듣겠습니다. 예. 잘 수고하셨어요? 몰라. 아무도 몰라. 몰래 왔는지. 그래. 좀 그러겠어.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예, 지금 인터넷으로 라이브로 같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여기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볼 때 여기 같이 있는 겁니다. 예, 여기 한 1000명 정도 있으니까 1200명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중간에 뭐 네버랜드에서 지원해 주신 게 있어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개 준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서 5개, 인터넷으로 5개. 기분 안 좋아요? 그리고 굽네 먹고 싶다. 고추 바사삭을 준다는데, 고추 바사삭 콜라 세트 2개 이게. 돌발 퀴즈는 마지막에 강의 끝나고 제가 질문 하나 할 거예요. 그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해야 되니까 핸드폰 제가 딱 끝내라고 그랬습니다. 딱 끝냈다가 제가 문제 딱 내면 답 한번 내주시면 보고 제가 선별해가지고 갤럭시 탭이래요. 갤럭시 탭이니까 제가 볼 때 30만 원 하나 20만 원 하나 모르겠어요. 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좋은 거 준대요. 그거까지 줄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프린트는 다 갖고 계시죠? 첫째 장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숫자, 권한자, 그다음에 절차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같이 공부를 해왔던 분들한테는 도움이 더 많이 되겠지만 지금 타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혼자 공부하다 오신 분도 있을 건데 중간에 이제 요약이다 보니까 암기를 해야 될 것들 코드라는 걸 또 만들었기 때문에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일단 숫자는 시험 문제 몇 문제 정도 나올까? 40문제 중에서. 공법이 40문제잖아요. 숫자만 묻는 문제는 1개에서 2개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만 묻는 문제는 시료 규정이다, 뭐 숫자 연결하는 것이다, 뭐 틀린 거 찾아라 이런 거 하는 게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문으로 이렇게 나와요. 5개 지문 중에 하나가 숨어 있어서 얘 하나 찾아라, 얘 하나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할 때 답으로 좀 많이 나와서 치면 내가 볼 때 한 8문제? 8문제 정도는 숫자 관련된 거 나올 거고, 권한자 묻는 거는 행정계획상이나 구역 지정 관련된 거에서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럼 10문제잖아. 근데 솔직히 내가 여기 공법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고 풀 수는 없어요. 법조문을 다 외워서 풀면 좋은데 이게 안 돼. 공부를 해보시면 알 거야. 1년, 2년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고, 공부한 지 지금 한 3개월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 특강이라고 해서 뭔가 구원해 주는 것 같다 해서 지금 낚여서 들어오신 분 있어요. 낚였어. 어떻게 4시간 만에 구원이 되겠어? 그건 안 되는데, 단어를 섹시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 특강이 된 건데, 이미 세법하고 결혼했었죠. 이제 마지막 공법 하는데, 일단 낚인 건 낚인 거고, 일단 4시간까지 점심 전에 끝낼 건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타시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최대한 9시까지 맞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부터 지나가시. 일단 공법은 암기 과목이라고 그러는데 암기 과목도 맞아. 이해 과목도 맞고. 근데 이해가 되면 암기도 되는데 숫자가 2년이냐 3년이냐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죠? 허가받고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반드시 취소할 거야 라는 건축법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허가받고 1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네. 근데 이걸 이해해서 어떻게 풀어요? 이건 이해가 아니라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정한 규정이 2년이구나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걸 이해를 해서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해를 해서 암기하는 것들도 몇 개 있어. 근데 자주 보면 돼요. 이게 반복이야, 반복. 자주 봐서 내가 이거 같아. 시험장 가서 이거야 라고 찍고 나오는 게 40문제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절반도 안 될 거예요. 다 그냥 이거 같아 라고 동그라미 치고 나오는데 시험장에서 나올 때는 다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10월 29일 날인가 우리 시험이? 29일 날 아마 시험 끝나고 나오는 게 5시인가 그렇죠. 나올 때 아마 이런 구상철 이러면서 나와요. 가르쳐준 거 한 개도 안 나왔다 이래서 얘기하는데 막상 나중에 맞히면 생각보다 많이 맞는 거는 내가 그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잘 찍은 거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요거 같아 라고 해서 찍고 나오는 거지,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찍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이 본 사람이 또 찍는 거죠. 잘 찍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반복하는 거고요. 일단 1번은 다 알아요.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지껏 공부를 할 때 지금 한 70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돼요. 예. 지금까지는 남이 해준 거야. 강의할 때 수업 들으면서 제가 해줬지 여러분이 푼 게 아니잖아. 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거죠 하면 네 그랬는데 내 거는 아직 안 된 거기 때문에 연습하면서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감 잡은 거고 이제는 내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번 형태가 제일 많아요. 공부는 강사가 해주는 형태. 그러니까 수업만 듣는 거야. 선생님 너무 좋아. 잘생겼잖아. 재수 없어도 참으셔야 돼 오늘은.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고 어느덧 시험이 70일밖에 안 남은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이죠. 2번, 3번이 대부분이에요. 수업 4시간 듣고 난 진도를 다 끝냈어. 완강했어. 그게 뿌듯함을 느끼는 거고 뿌듯함을 느꼈는데 막상 이제 모의고사 이제 봤잖아요. 모의고사 보고 나면 점수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질문이 어떤 게 들어오냐면 선생님 7개월을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건 자기 공부가 안 된 거잖아요. 그 자기 공부는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끝까지 내가 해오던 스타일 그대로 가실 때 이제는 내가 공부할 시간이다. 암기도 좀 하시고 하셔야 돼.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오는 말 중에 제일 많은 게 골쌤 잘생겼어요. 이분들은 100% 합격합니다. 장동건도 나왔어요. 마스크 힘겨워 보이는데 벗으면은 안 되니까 못 벗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판소 노트는 제가 그 메가랜드 자료실 있잖아요. 요거 PPT는 따로 쓰지 마시고 요거는 저기 어디야 그 메가랜드 들어가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학습 자료실 있어요.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딴 데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만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딴 데 올리려고 했더니 이게 저작권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대. 그래서 회사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을 거기서 받으시면 되고 그 밑에 수강후기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거의 100% 합격하시고 막 그래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거기 1번에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 나올 거예요. 일단 이거 펜이 어디였지? 아 쓰렀다. 자 일단 숫자 관련된 건데 국토기획법에서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조금 동요권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막상 하다 보면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첫 번째가 이게 숫자만을 묻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이게 두 문제 정도 나오면 많이 나와. 건폐율, 용적률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10년 터울로 봤을 때 한 번 빼고 9년 연속 나왔어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그래서 이게 문제 지문 중에서 접근한 형태가 더 많고 단독으로 내는 경우는 뭐 건폐율이나 뭐 계산 문제나 뭐 이런 거는 단독으로 낼 수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다 지문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아닌 것 같아. 확실히 X가 되면 정답률이 올라가는 거고 걔를 안다고 해서 걔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한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읽으면 완벽하게 못 외워도 찍어서 이거 같아 라고 찍고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60점을 목표로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뭐 꽈락을 넘겠다가 목표로 하는데 요즘 시험은 꽈락이 넘어서는 안 돼요. 중개사법이 워낙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개사법 80점이 기본이었는데 지금 중개사법을 어렵게 내면 걔가 만약에 70점이 나왔다 그럼 공법이 50점 이상이 나와야 돼. 중개사법에서 10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를 40점 겨우 넘어놨는데 중개사법이 만약에 70점 나왔다 그럼 점수를 줄 데가 없는 거야. 공시세법에서 10점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공법은 최소 50에서 60을 목표로 가야지 40을 넘겠다라는 걸 목표로 가게 되면 불안불안합니다. 시험장에서 그 답 나올 때까지도.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1번이에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중에서 건폐율이 잘 나올까 용적률이 잘 나올까? 용적률이 잘 나오는 이유는 건폐율은 너무 쉬워서 마치라는 문제로 나오니까 보통 건폐율 나오고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나오니까 용적률이 더 많이 나와요. 최근에 낼 게 없으니까 용적률 하한선도 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건폐율을 못 외운 사람은 없을 거니까 한번 볼까?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모르겠는데 도, 관, 농 창피해 이거 하는 것도. 도시지역이 어떻게 되지? 주, 상, 공, 로. 주거지역은 전일준. 상업적인 중일육은 전일준, 도생자, 도생계 1, 2, 1, 2, 4. 근데 건폐율 같은 거 건폐율 내가 하는 거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할 겁니다.
5566 57 98 87 777 나머지는 계획관리만 40이에요. 얘는 100부터 시작하는데 50씩 더한댔어요.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죠.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생산 녹지랑 자연 녹지랑 계획관리만 100이에요. 근데 거기서 최근에 하한선을 묻는 게 나오는 게 요즘에 요거 우리 상한선을 외웠잖아. 상한선을 외웠는데 최근에 하한선을 내는데 대부분 5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에서 100 사이다라는 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적용할 때 50에서 100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세요라고 해놨어요. 지자체가 서울시다. 서울시에서는 일종 전용 주거를 용적률을 적용할 때 80이나 70이나 100은 할 수 있는데 120은 안 돼. 상한을 넘어서는 안 되고 40도 안 돼요. 왜? 얼마라고 돼 있어요? 50이 하한선이니까 40으로는 정할 수 없다는 뜻이야. 이거는 이제 법령에서 지금 현재 정한 거고 실무를 나가면 이걸 가지고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거예요. 조례에서 정할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종 전용 주거가 100이에요. 이종 전용 주거 150인데 어떤 지자체는 120, 어떤 지자체는 130막이래. 그럼 실무 나가면 우리가 외웠던 건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범위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꾸준히 내는 건데 그게 대부분이 뭐로 돼 있냐면 거의 건폐율이 용적률 초반 다 뭐로 돼 있어요? 대부분이 50으로 돼 있어. 근데 150부터 최소 150을 줘라, 최소 200을 줘라, 최소 100을 줘라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 그래서 일단 100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 주거지. 일반 주거는 100부터 200, 100부터 200, 100, 250, 100부터 300 이렇게 돼 있고 상업 지역이랑 상업 기능 있는 주거가 무슨 주거지? 그러니까 준주거하고 상업은 용적률을 최소한 200은 주라고 돼 있어요. 최소한 얼마? 200. 그리고 공업 지역은 150부터 주게 돼 있어. 이 세 개 빼고는 전부 다 얼마냐고 보면 50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결론은 대부분 50부터 시작하는데 공업 지역하고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 중 누가 용적률이 제일 높아야 돼 상식적으로? 상업이 이게 200이구나. 이건 이해도 좀 필요하죠. 공업 지역하고 주거 지역 중에 어디가 조금 더 용적률이 높아야 돼? 공업 지역이지. 공업 지역 150이겠네. 일반 주거는 뭐 몇이겠네? 100. 그래서 보시면 혹시 공업 지역을 아마 주거 지역으로 바꿀 거예요. 혹시 그 스피드 011 아시죠? 우리 삐삐 나올 때 015라고 아셔요? 015. 몰라도 상관없어. 015. 공업지역은 150이에요. 개그천 하나 재미없네. 그래서 공업지역은 얼마부터 시작한다고? 150. 근데 여기서 일단 대부분 50인데 일반 주거랑 공업지역 중에 어디가 용적이 조금 더 높다?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이 제일 높으니까 준주거 상업은 200부터니까 하한선은 잘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나오면 상업하고 주거지역 헷갈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하한선 정도만 기억해두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고 용적률이 가장 커야 되는 건 당연히 누구예요? 준주거 상업지역이 200에서 공업지역 015니까 150에서 일반 주거는 100에서 나머지는 다 50부터 상한선 우리 외웠던 거 적용하면 되는데 이거 내면 전국 수험생 거의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맞추라고 내는 문제인데 제일 냈다. 틀리라고 하는 문제. 근데 올해가 시험이 어려운 해예요? 쉬운 해예요? 네, 어려운 해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좀 보고 가자. 구원 특강이잖아. 구원 특강이잖아. 구원하고 있는 거. 건폐율하고 용적률 중에서 거기 웃지 마. 그만해. 거기 1분 보시면 여기 볼까? 여기서 글씨 이거 좀 잘 보이세요? 확대 안 해도 되죠? 확대 안 하려고 최소한. 그래서 여기 용적률 하한선 대부분 얼마부터? 일반 주거는 100인데 015라 했어요. 공업지역 얼마? 150. 상업하고 준주거 기능은 20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나왔던 숫자가 저거 지구단위계 구역입니다. 솔직히 지구단위계 문제 우리 공부할 때는 양이 1시간 공부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보면 되게 쉬운 거 나올 때 있고 아예 손도 못 대게 하는 거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숫자 나오면 100% 나올 수 있는 게 최소한 지구단위계 구역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지역 나눠질 때 최소한 구역을 지정했으니까 3년 안에 계획을 짜라. 근데 지구단위계 구역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건데 개발할 땅이 대상인데 도시지역은 의지역 지정하고 의무지역 지정 대상 있었죠.
의무적 지정 대상에서 정택이 몇 살? 그거는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잘 안 보셔요. 정비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 완료되고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정. 근데 여기 30만 이상이라는 단서 갖고 틀게 하는 거거든요. 현재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시가와하고 공원이 뭐 될 때, 그치? 녹지 지역이 현재 30만 이상인데 주상공으로 바뀔 때, 이거는 30만 이상이란 말이 없으면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는데, 단서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시공해제 녹지 주상공 30만, 이거 하나 기억해두면 돼요. 못 외우겠으면 들어본 것 같기라도 해서 찍어야 되니까.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은 없죠. 개발 제한 구역이 50만 제곱미터가 해제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건 없어. 왜? 시가와랑 뭐만 있어요? 공원만 있기 때문에. 시공 해제 녹지 주상공.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 외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로 도시 바깥에다 짓는 건물이 아파트 연립 아니면 창고 공장이에요. 뭐가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아파트 연립 지으려면 면적이 커야 되니까 최소한 얼마 이상 갖고 와라. 그리고 30만 이상이 조건인데, 나머지는 그냥 10만 이상이면 되지만 30만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건에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설치가 돼 있으면 기반시설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도로도 너비가 얼마나 커서 4차로. 그래서 4차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이 개발하려고 하는 땅이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땅이 있어.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해서 초등학교가 있거나 어디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면 좀 줄여주겠다. 얼마로? 10만. 기밖에 기타는 얼마? 3만. 여기서 시험에서 낼 수 있는 거는 아파트 연립 건설할 때는 얼마 이상? 근데 초등학교가 써 있거나 자연보전권역 써 있어요. 그럼 그냥 30만이 아니라 그거 갖고 틀리게 하는 게 주 문제니까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지역이 주 대상인데, 임의적 지정 대상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읽어두는 거예요. 개발할 땅들 다 써놨기 때문에. 용도 지구도 있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요거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하여야 한대요. 지정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을 때 반드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에 거는 나 지정할 수 있는데 단서 조건이 보이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되고 사업 끝나고 10년 지났다는 표현이 보이면 그때는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 지정을 외워야지. 그래서 정택이 열사라고 30만 이상의 시공해제 녹지 주상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 바깥에서는 원래는 개발이 안 되는 땅들이 다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관리 중에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지정되면 얘는 건폐율이 얼마죠? 40의 용적률이 100이었었어요. 얘만. 나머지는 다 20, 80인데 도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누구랑 똑같이? 계획관리랑 똑같이 건폐율 얼마? 용적률 100. 이거 별도 규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둘이는 개발이 가능한 땅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대. 그럼 규제가 없어지면 개발할 땅이 되는 거니까 폐지란 말이 나올 거예요. 뭔가 대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뭘로 대체할 거야? 그럼 뭘로 대체한대? 지구단위계.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는 도시 바깥에서도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이거가 아닌 지역일 때는 지구단위계 공생이 나타났어요.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걔는 주상공인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개발하려고 할 때 난잡하게 개발할 것 같다면 지구단위계 구역 대신에 뭘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하나 더 있어요. 계획관리가 최근에 많이 개발된 데서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몇 프로? 50% 이상으로 나머지는 생산관리거나 보존관리면 가능한데, 조건이 얘네들 도시 바뀌니까 난개발이 가장 큰 원인은 기반시설 부족이다. 그럼 기반시설을 크게 넣어야 되니까 면적 얼마 이상으로 갖고 와? 30만. 근데 기타는 3만. 근데 여기 30만 이상인데 이 두 가지 어느 하나 해당되면 10만 이상이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당연히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고 주변 환경 경관 훼손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다면 지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아무 땅에나 들어가면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개발진흥지구 몇 개로 세분다면 5개예요. 광산, 주복, 특. 그 5개 지구가 어느 용도 지역에 있냐에 따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인데, 주복특은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지. 주거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인데 주거기능이 있는 복합이라고 써 있어요.
아파트 지려면 도시로 바뀔 수 있는 땅 하나밖에 없어. 어디? 계획관리. 그래서 여기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해서 주복, 특, 계. 삼복이 형님 깨세요! 계생, 노. 관광단지는 도시지역, 도시외이죠. 그러니까 얘는 내릴 게 이 면적 요건 아니면 이거 요건인데 시험에서 냈던 거는 요 놈이 나왔어요. 1번이. 2번하고 3번 아직 안 나왔어. 출제한다 그러면 뭐 낼 가능성이 높겠네. 이거 삼복이 나올 수 있어요. 산업유통개발하고 복합개발은 어느 지역에 위치해야 계생노인데 여기서 시험장 하면 이제 생산관리예요, 보존관리예요? 근데 보존관리로 바꿔서 내면 틀린 알 정도면 돼요. 모르겠으면 감으로 찍기라도 해야지. 그것까지. 지정되고 나서 몇 년 안에 계획 짜세요 그랬지. 3년. 지구단위가 3년 안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선생님 다음 날이 총 몇 개 나와요 이러는 거야. 그 몇 개 나왔는지 내가 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궁금한 거지 세고 싶은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날을 묻는 문제는 무조건 어디서 나오냐면 도시개발법에서 나와요. 도시개발법은 다 다음 날이야. 언제 없어져요? 뭐 다 다음 날인데 실효되는 게 정도 다 다음 날이에요. 그것 빼고 없어요. 그럼 효력 발생은 언제야? 다음 날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죠? 즉시 다 효력 발생하는 건데 개발법에서는 무조건 나오면 다음 날 찍으면 되고 실효된다란 말 나오면 오늘 공고했으면 공고일에 무슨 날? 실효는 다 다음 날이에요. 그거 빼고는 이제 다음 날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 외울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3년이 될 때까지 만약에 지구단위가 안 짰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실효된다 이런 말은 있는 거지. 그리고 반드시 짜야 되는 거 기, 건. 난개발의 원인은 뭐가 부족한데? 그럼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 규모 얼마 하겠다를 짠 상태에서 이거에 맞춰서 건물에 규모 제한 들어가야 되죠. 건폐율하고 뭐하고 용적률, 용도, 높이 제한까지 같이 꼭 짜야 된다.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서 요거 2번 지문에서 의무적 지정 외우고 계셔야 되고 3번에 주민은 입안을 못해도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지? 제한할 때 기지, 산지, 입 5가지예요. 그중에 아직 안 나왔던 게 기지, 산지 할 때 산이 뭐지? 그러면 하나 물어봐야지. 주민은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아까 제한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였는데? 기, 지, 산, 지, 입이잖아. 기가 뭐였죠? 지방인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해주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잖아.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없다. 하나 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제한하는 거지 개발진흥지구로 제한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주로 뭐 짓는 거냐면 공장하고 뭐해? 창고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끔 제한할 수 있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최소 면적 기준이 최소 1만에서 얼마? 요거 1만에서 3만 미만의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다지 무조건 다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계획관리는 50% 이상으로 나머지는 생산관리거나 무슨 녹지? 자연녹지. 그래서 보자. 주민은 입안을 못하지만 이해관계자랑 주민을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때 요 도로 넓혀주세요. 요거 무슨 시설이지?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한할 수도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요거 다 제한할 수 있는데 종전에 입지규제는 요 3분의 2가 없었어요. 올해 1월달에 3분의 2 들어갔기 때문에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뭐? 기반시설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이거 입안 제한할 때는 오른손하고 왼손에 뭐 들고 가랬죠.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랑 계획설명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홍보해주겠다. 며칠? 45일 연장해서. 근데 네가 제한했기 때문에 입안하고 결정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지문에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걸 5개를 내라. 그러면 주민은 입안을 못하지만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지금 현재 요 5가지인데 뭐 집어넣냐면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집어넣는 거야. 용도구역은 제한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제한할 수 있는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용도구역 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지정을 제한할 수. 근데 시가와 제한할 수 있다는 아니잖아. 그거 5개 중에 그런 거 집어넣거나 동의여건 갖고 틀리게 할 거니까 기반시설은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전체 면적에 그럼 통보도 문제 집을 넣어야죠. 통보 며칠? 45일 연장해서.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죠. 걔는 통보가 몇 월? 1월 연장해서 1월.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 통보가 60일 연장해서 30일. 근데 시험에서는 얘만 줄여내요. 한번 볼까? 여기 아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하려면 최소 면적 1만에서 3만 사이여야 되고 계획관리가 전체의 50% 이상이고 나머지는 무슨 관리거나 생산관리거나 또 자연녹지가 가능하다. 하나 더 할까? 질문에서 사적 개발행위랑 공적 개발행위 구분할 때 사적 개발행위는 많이 해라요? 조금 해라요? 사적 개발행위 일정 면적 미만까지만 허가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커지면 무슨 개발로 공적 개발은 이상이어야 된다 기준으로 바뀌겠네. 그럼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은 공적 개발이죠. 그럼 최소한 면적 얼마 이상 갖고 와야 지정해준다고. 사적 개발행위는 야 이거 미만이어야지 허가해줄 거야. 그래서 주상생자는 얼마? 주상생자는 이거 이제 이게 1만 이상이면 뭘로 가는 거고? 공적 개발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준으로 가는 거고. 사적 개발은 주상생자 1만 미만까지인데 우리 도간 농자 중에 제일 개발하면 안 되는 땅 자연환경 녹지 중에서 보존녹지는 얼마까지밖에 안 돼? 5천.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지. 자연환경하고 보존녹지는 얼마 미만? 5천. 주상생자는 공간농은 3만 미만까지인데 만약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슨 개발구역 가야 돼? 도시개발구역. 그래서 사적 개발행위랑 공적 개발의 기준이 달라요. 5천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 중에서 제일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게 5천. 그래서 도간농자 중에 자연환경, 주상공녹 중에 이 둘은 외워달라고 했어요. 자연환경 보존녹지 얼마? 5천. 주상생자는 1만. 공간농이 3만, 2만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만약에 주상생자 1만 이상이면 무슨 사업으로 가고? 도시개발. 공업지역은 3만. 도시 바깥은 무조건 난개발을 막으려면 크게 작게. 난개발 막으려면 크게 개발해라. 조그맣게 개발해라. 그래서 얼마 이상? 30만 이상이어야 된다. 들어본 거 같죠? 30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초등학교도 있고 4차로 이상 도로가 있으면 얼마로 완화해준 거지?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초자식은 또 뭐야? 일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바깥에 지정할 때 30만 이상 갖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자연보존구역이면 30만 이상 못 갖고 와요. 그래서 얼마? 10만. 둘 중에 하나고 여기 도시개발구역은 도시 바깥에서 30만 이상 갖고 와야 지금 해주는데 초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4차로 이상의 큰 도로가 있으면 기준을 좀 완화해주겠다. 초사 10만. 걔는 동시충족이에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 볼까? 여기 좀 전에 사적 개발행위에서는 1번이 잘 나오고 이거보다 좀 커지면 무슨 사업으로 가래? 그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가는데 면적이고 뭐가 안 따지는 거 취계, 지, 중. 취가 뭐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한 땅은 면적이고 뭐가 따지지 않는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두 명이 졸려가지고 지금 벌써 어떻게 해? 몇 시 새벽에 온 거야? 혹시 오늘 계신 분 중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있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 연천? 연천군? 오, 연천보다 더 먼 데서 오신 분 있어요? 나는 제주도에서 왔다. 없어요? 제주도 없어? 연천보다 난 더 먼 데서 왔다. 뻥치는 거 안 돼요. 연천 이따가 아이디 좀 밝혀 주시면 가는 길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연천에서 오셨으니까. 연천.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고. 아씨 제주도에서 왔다고 뻥칠 걸. 연천 이따가 아이디 알려주셔야 돼. 됐고 두 번째로 나오는 숫자가 공동구 되게 잘 나왔어요. 공동구로 지하에 매설한 콘크리트 구호해가지고 공동구 의무 설치 기준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나가면 100만으로 잡고 내요.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신도시라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공공주택지구, 지금 우리 3기 신도시라고 하죠. 하남 뭐라고 하죠? 하남 신도시 그 무슨 지구라고 그래? 공공주택지구에 거기가 신도시예요. 경제자유구역, 도청이전 신도시 다 신도시인데 여기 신도시로 기억하는데 자꾸 산업단지 집어넣어서요. 산업단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 기준은 200만 초과의 신도시로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200만은 맞는데 뒤에 만약 산업단지 보이면 틀렸다. 요거 조심하시면 돼. 그리고 6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건 무슨 구역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건데 모든 개발행위 하는 애한테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반시설이 필요한 건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중에서 사람 늘어나는 거는 건축이에요. 건축인데 신증 개제 이 중에서 사람 늘어나는 건 신축하고 증축이라 꼭 단서 앞에 뭐라고 꼭 써 있어야 돼? 신축, 증축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 초과예요? 그래서 이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를 부과를 하겠다. 틀리게 할 때 주로 어떻게 되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잡아요.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가 맞아 틀려? 틀렸지. 개발행위가 그럼 형질 변경하는 애는 안 내잖아. 형질 변경하는 애는 안 내는데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죠. 개발행위 중에 얼마 초과하는 그래서 200 초과하는 신증축 저 표현이 안 나오고 개발행위 하는 사람 다 내라 이러면 틀린 건데 안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한번 조심하게 보시고 이건데 아까 단서에 200 초과의 신증축 행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데 여기서 행위자에게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를 임대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 건축행위 하는 자가 납부해야 되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내야 되는 거야? 임대하여 건축행위 하는 자가 나는 건데 소유자가 납부해야 된다고 틀린 겁니다. 행위하는 자가 내는 거니까 토지를 임대하여 토지 위에다 건축행위 하는 자가 내는 거지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다. 그거 두 개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실효 규정이 총 10개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시험에서는 국토개혁법이 더 많이 나왔어요. 자, 지문으로 나올 때 뭐 그날에 무슨 날이죠?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이 1년, 3년, 5년, 10년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해가지고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면 항상 떠오르는 거 뭘 떠올라야지?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정한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하고 그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 날. 근데 시험장 가면 예를 들어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거로 본다. 그렇죠? 20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유보기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게 어디 있었지? 도시공개시설은 장기 미집행 강산 2번 변했을 때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 짜는 거는 몇 년? 1년까지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되고 몇 년? 3년이 될 때까지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주민은 입안 못해도 입안해달라고 제한하게 되면 구역 지정되고 몇 년 안에 착수. 5년 안에 착수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다 해당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규정이죠. 네. 볼까?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면 몇 년? 1년. 지구단위계. 주민이 제한했을 때는 몇 년 안에 착수? 5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 시설은 20년이고 항상 시가와 조정구역은 3년, 5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 날, 만료일에 다음 날에 해제된다 해서 5개는 기억하고 5가지가 또 어디 있냐면 저기 도시개발법에 가면 구역 지정되고 개발계획 짜는 거 2년, 실시계획 짜는 거 몇 년? 3년. 면적이 되게 클 때 실시계획은 3년을 안 짜면 완료돼서 끝내는 거 2개에서 총 5개에서 10개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에 이거는 그 타당성 검토 기간은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는 잘 틀리지 않는데 시설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어디? 성장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기존에 5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6개 돼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이랑 정비기본 방침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다 기본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관리계획은 왜 바뀌어? 얘 때문에 바뀌는 거지. 기본계획이 바뀌었으니까 관리계획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다 기본자 들어가는 애인데 관리계획이 유일하게 껴있고 여기에는 기억할 게 무슨 계획이 없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규정이 없어요.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초조사라는 거 나올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이라는 거 있어요. 걔는 5년마다 수시로 반영해서 검토한다 해서 신설됐던 게 요거.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몇 년마다? 투기과열지구는 재작년까지는 1년마다였다가 뭐로 바뀌었어요? 반기마다.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는 반기마다 타당성 판다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하나 물어볼게요. 개발의 밀도가 높아서 관리 들어가요? 낮아서 관리 들어가요? 높으면은 도시지역, 도시외 지역.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인데 어디는 안 높은데? 그럼 어디는 대상이 아니겠네?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내는 게 대상지역만 잘 모여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상공에서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니까 개발하지 마. 많이 못하게 건폐율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하되 숫자는 어디에만 붙는다. 용적률 최대한도 1% 50% 강화하겠다고 맞는 거잖아. 근데 중간에 괜찮아졌으면 완화하고 뭐 해지하고 해야 될 거니까 주기적 검토라고 돼 있어요. 무슨 검토? 몇 년마다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타당성 검토 이게 전부예요. 5개 일단 하나에서 추가된 게 성장관리계획이 추가됐고 광역도시가 없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몇 년? 반기마다. 그리고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계획은 5년마다 하는 건 똑같고. 9번 요거 공법에서 효력 발생하는 거는요 전부 다 다음날로 꼬셔요. 다음날로 꼬시는 이유가 개발법하고 정비법의 다음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소유권 확정된다 하고 정비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날 소유권 확정된다, 청소 확정된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도 지역명령 고시한 날에 무슨 날이다. 이걸 고셔야 자꾸. 뭐 5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겠지. 지역명령 뭐 하자마자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지정이 된 요 지역에 광역계획권 묶였어요. 그럼 안에 있는 애가 계획을 수립해서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하지? 신청하는데 38 광땡이 됐죠? 몇 년? 3년이 될 때까지 승인 신청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없다고 그랬잖아. 실효 규정이 없었잖아. 그럼 다음날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그냥 안 짜면 3년이 될 때까지 안 짜면 요 승인권자가 직접 짜는 거잖아요. 그게 몇 년이에요? 3년 안에 시장 문수가 만약 승인 신청 안 하면 어느 분이 나와야죠? 도지사가 수립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실효된다로 꼬셔서 이거랑 연계해서 보라는 거예요. 실효 규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실효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전에 다음날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조심하시면 되고. 하나 더. 공법에서 공청회랑 공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견 청취인데 공청회란 말이 나오면 그래도 언제 어디서 며칠부터 언제 몇 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해줘야 되잖아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거 나오면 항상 14일 전이에요. 며칠 전에? 14일 전에 개최 예정이 14일 전에 공고해서 알려주세요. 이거 15일로 꼬셨습니다. 그리고 1회 이상 공고인데 2회 이상 공고로 낸 적도 있어요. 1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건 비구독적 계획이라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들어서 공청회하고 나서 수립해서 윗사람한테 승인하는 건데 기초조사할 때 추가되는 사항이 2가지 있어요. 할 거 많은데 더 하라고 해서 토했다고 그랬지. 토가 뭐죠? 토지 적성 평가해, 재취약성 분석 2가지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얘 타당성 검토라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해도 최근에 기본계획을 위반했는데 몇 년 이내 했습니다. 5년 이내 했으면 토지 적성 평가 또 할 필요 없다. 돈 낭비다 이거. 그래서 이건 2번 나왔는데 하나 더. 위반이란 말 썼죠. 공법에서 수립하고 위반은 병행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기본계획 위반한다는 말을 쓰는데 승인한다, 결정한다는 절대 혼용해서 쓰지 않아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위반에 따른 뭐 한다고 돼 있고 결정.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수립에서 쓰이는데 그 수립을 입안이라는 말로 바꾸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입안이 아니라 수립이라고 했는데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계획은 입안하고 수립 병행해서 쓴다. 요거 지금 한번 나와서 질문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요것도 나왔어. 아까 기지 산지 입할 때 기반시설 돈 많이 들어간댔죠. 제한할 때 얼마 이상 동의 얻어라.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 얻어야 된다. 이건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나오면 이거 제한할 때 최소 면적 1만에서 미만 1만 미만이어야 되고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50% 이상인데 나머지는 생산관리나 무슨 녹지? 자연녹지. 그중에 계획관리는 몇 프로 이상? 50% 이상. 해서 요거 그다음에 입안 제한 받으면 통보하는 거 원래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며칠이고 45일 연장해서 30일. 근데 개발구역은 1월 연장해서 정비구역은 60일 30일로 돼 있어요. 네. 도시군관리 입안에 따른 제한 통보 있죠? 이 제한 통보는 얘는 45일 연장해서 며칠이고 30일이고 개발구역 지정해주세요라고 제안할 때 몇 월 안에 통보해주겠다. 1월 연장해서 1월. 정비계획 위반 제한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비교한다 그러면 얘 며칠이고 연장해서 이게 옛날에 60일이었었어요. 그럼 얘하고 같은 거죠. 이게 얘 보고 베낀 거거든. 근데 얘는 개정해서 45일로 해놓고 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가면 얘를 45일로 꼬시는 거야. 나온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얘를 도시군관리계획과 똑같이 하면 틀렸다 정도만 알으면 X는 할 수 있을 거야. 숫자 기억이 안 나도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제도를 베꼈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45일로 개정해놓고 정비법은 안 바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고. 자, 파워 직장인님께서 내가 이거 분명히 배웠는데 왜 이렇게 새롭지? 라고 했어요. 똑같은 마음이죠. 분명히 이거 했거든, 3개 다. 했는데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 더 해볼까? 거기 주민 의견 청취할 때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견 듣습니다라고 우리 알려줘야 되니까 어디다 해야죠? 일간신문에다 공고하잖아요. 항상 2 이상 일간신문이에요. 일간신문에다가 일단 하는데 요즘에 신문에 안 하고 어디다 하죠? 홈페이지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 기간을 주는데 공람 나오면 무조건 며칠 찍으라고 그랬지? 14일인데 정관장 요거만 두시면 돼요. 정의 뭐죠?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며칠이다. 저거 빼고는 다 14일 이상으로 찍으면 이건 안 틀려요. 됐고 공법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면 이 해당 지역 내 규제를 바꿔버리려고 할 때 이미 들어가서 착수한 사람을 기득권 가진 자에서 기득권은 보호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그럼 결정에 상관있이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특정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시가와랑 수사는 매돌래 3월내 신고 개정.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사는 3월내 신고인데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며칠이?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지문에서 나오면 목적이 이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착수라는 거예요. 땅 파기 시작했어. 그러면 결정 당시에 이미 이 사람은 착수한 사람이니까 기득권은 보호해주니까 계속할 수 있는데 조심할 거는 별다른 조치 없지만 특이한 거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가와 수사는 매돌 3월 내 신고고 개정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 내 신고인데 시험에서는 시가와 수사는 4번 나왔고 개정 개발계획이 1번 나왔어요. 지문에서 나왔다고. 안 나왔으면 내가 강의하지도 않죠.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하시고 이번에 나올 것 같은 거. 가슴이 뛰어요.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거고 동생이 뭐였죠?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얘는 주 대상 지역이 주 대상은 도시가 주 대상인데 도시 외에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그게 아까 3가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계획관리, 두 번째가 개발, 진행지구, 용도지구 폐지되면서 배치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딱 세 개 빼면 안 돼요. 근데 이 도시 지역이 주로 주, 상, 공, 녹인데 여기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녹지 지역이 왜 도시 지역이냐고 법을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에서도 도시는 개발할 땅인데 중간에 완충 공간으로 녹지 지역은 좀 보존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넣은 건데 녹지란 단어가 들으면 이 도시가 아닌 것 같이 느끼나 봐. 어떻게 녹지가 도시냐 뭐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녹지 지역이 도시 지역이에요? 도시 외의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인데 그 와중에 얘네들은 그래도 좀 숨통 튀우려고 좀 약간 넣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기억하고 계시겠네. 근데 개발할 땅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이제 주상공이 주 대상이라는 뜻이네. 그럼 얘는 주상공이 주 대상이에요? 주상공 외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주상공 외의 지역이니까 노다를 쓰면 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녹관 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녹관 농자인데 연계 심어. 주변과 연계해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또는 시가 무질서 일어날 것 같고 무질서한 개발이 일어날 것 같은 지역일 때 성장관리계획구역 한 가지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행위제한 뭐 해줘야지? 완화. 얘도 행위제한. 그럼 완화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이 녹관농자니까 공통점이 건폐율이 전부 다 20, 용적률이 80인데 80이잖아요. 근데 건폐율 같은 경우 더 적게 줘야 되잖아. 얘는 10%씩 완화해준대. 10% 완화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30이 되고 용적률은 완화 안 해줘요. 이게 다 녹지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녹관농자 중에서 도시로 편입 가능한 땅이 계획관리지역은 40에서 100이잖아. 그냥 10% 완화해주면 50. 용적률도 얘는 완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착하다 해서 너 1려! 100분의 얼마? 125. 여기까지 완화해준 거라 시험에서는 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좀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 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혹시 아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 짤 때 반드시 짜야 되는 게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랑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치구한도 꼭 짜랬어요. 근데 지구단위계획구역 말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정되면 다 짜야 돼요. 다 짜야 되는데 안 짜도 되는 거 하나 딸랑 하나 있는 게 뭐죠? 여기 시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고 건축선이 없어요. 그리고 기건만 됐어요. 저기 3, 4, 5도 있네. 배치 형태, 색재, 건축성, 환경 관리 그런 건 다 짜야 되네. 그런데 지정이 되고 나면 10%씩 건폐율을 완화해주겠다 해서 계획관리는 40인데 얼마로? 나머지 생산관리, 농림 나머지는 전부 다 30, 10% 완화해주는데 위로 가면 안 되는데 용적률 완화해줘도 되는 유일한 게 뭐예요? 그래서 계획관리만 용적률 완화해주는데 이게 얼마까지? 125%까지. 이거는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로 낼 수도 있는 단독 문제 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너무 강조하면 안 돼. 이거 분명히 이거 보고서 안 낼 수도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시중에 도는 문제는 안 내거든요. 시중 문제집에 안 넣어놨어요. 내가 백선할 때만 넣을 건데 무슨 말이야? 모의고사 때도 안 넣었어요. 아껴둬야 될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니까. 출제위원들 시장에 도는 문제집 다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잡아내잖아요. 잡아내면 보너스 5만 원인가 줄걸요? 작년에 시험 봤던 분들 중에서 30명 정도를 다시 이제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해서 시험 보는 날 부산에 가면 무슨 수련원 같은 데 있어요. 연수원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일주일 동안 감금시키거든요. 그래서 10일 정도 감금할 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 3일인가 4일 동안 계속 봐요. 가서 중간에 시중에 있던 문제들 찾아내면 보너스 주는 거예요. 걔들 나올 때 월급 한 160에서 180 나올걸요. 근데 그거 주고 플러스 알파에서 주는데 제가 다 들은 얘기 학생한테 똑같은 문제 찾아내면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문제 안 내려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안 나왔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본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얘기해요. 이 문제랑 이 문제가 거의 유사하니까 뭐 표현을 바꾼다거나 유형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야지 똑같이 내는 문제는 절대 없어. 그러니까 못 내는 거야. 나올 것 같아. 미치겠는데 나 이거. 타당성 검토도 몇 년마다 한댔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됐으면 뭐에 맞게
성장관리 맞게 건축해라. 이게 이제 지문들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 정도 지문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상적 봐보세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를 주 대상으로 해요? 어디는 아니다. 주상공 제외니까 녹간, 농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얘를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녹, 관, 농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주변에 연계해서 개발이 될 것 같다, 무질서하게 개발될 것 같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제 할 수 있는데 무슨 관리 빼고 건폐율은 얼마까지? 10%니까 다 20이 30인데 계획관리만 50. 유일하게 용적률 완화해도 되는 땅이 그래서 얘는 125까지 완화해준다. 널리요 그랬었잖아.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돼. 됐고. 이 19번은요. 우리 이행 보증금이라는 게 있고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행 강제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건축법하고 농지법에서 어떠한 처분에 위반했을 때 조치를 했을 때 이행 안 하니까 때리는 게 이행 강제금이고 이행 보증금은 내가 이거 해줄 거야. 내가 허가해줄 거야. 인가해줄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조건이 있다. 조건. 그래서 이걸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란 말 써요. 사적 개발 행위는 조건부 허가고 공적 개발 사업은 조건부 인가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못 믿어서 국가 등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 20%. 총공사비의 20%인데 30%로 낼 거예요. 이행보증금 몇 프로예요? 20%. 끝. 20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용 대상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지구단 구역 말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지용 대상으로. 근데 3일짜리를 했어요. 5.18일을. 그리고 3개 이상 노선이 이렇게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이내, 1km 이내에서 기능을 한 번 더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대상지역을 대상한다 해서 틀리게 하면은 3개하고 몇 킬로? 1km. 그리고 얘는 주공은 돼 안 돼요? 정비사업 할 때 주공은 대상 아니랬죠? 아니, 정비사업 하려고 할 때 주상공인데 이미 올라가 있는 애 주상공 중에서 올라가 있는 애. 걔 빼고 주거 공업지역 다시 살리는 거죠. 주공이 대상인데 이게 어디 있냐면 대상 지역만 갖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8페이지 잠깐 보실래? 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지도 그림 바로 위에 참고로 알아둘 암기 지문에서 대상 지역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찾았어요? 옆 사람이 못 찾으면 가만히 있어. 그냥 놔둬. 신경 쓰지 마세요. 8페이지에 그 노란 색깔로 돼 있는 거. 거기 입지기지 최소구역은 대상지역에서 주거공업지역에만 가능하지 상업지역 안 된댔죠?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상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녹지지역 포함하지?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상공은 안 돼요. 어디만 가능해요? 녹간농자. 그 다음에 조경을 할 때 우리는 무조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건물 지면 조경해야 됩니다. 물류시설은 1500 미만은 안 하지만 어디는 꼭 해라. 주거. 그리고 빨간 색깔 2개가 잘 나오는 거예요. 건축 허가 신청하게 되면 몇 년 안에 착수하는 거죠? 2년 안에 착수해야 되죠. 허가 신청 받고 몇 년 안에? 2년. 공장의 경우는 몇 년이고? 3년. 사전결정 신청하고 결정받았을 때 몇 년 안에 허가 신청해야 되고? 2년. 이 2가지 지역도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가능성 있는 숫자 관련된 거. 다시 돌아옵니다. 됐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무슨 지역이에요? 그럼 요거 난개발 방지 계획을 짰으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40%가 아니라 건폐율이 50. 그리고 용적률은 얼마까지도? 150, 125. 요거 2개 기억하고 나머지는 건폐율만 몇 프로씩 완화했다. 10%. 그래서 계획관리는 50%고 계획관리 용적률 125인데 나머지는 뭐만 건폐율만 20%가 아니라 30% 완화됐다.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됐고 22번 개발행위 허가 위반할 때 개발행위 허가 위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 없이 만약에 위반했다 국토기획법에서만 유일하게 벌칙이 나왔어요. 시계 얼마짜리였지?
3천만 3년 동안 모아가지고 3천만 원 상환했어요. 몇 년 몇천? 3년. 요거는 시험에 잘 나. 그러면 3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해당하는 벌금인데 벌칙은 대부분 2년 2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 쓱쓱몽둥이하고 요거 쓱쓱몽둥이는 얼마? 6천만 원. 허위 보고 신고 500. 요거 과태료죠. 과태료랑 벌금 구분하는 것도 낼 수 있고 다음 중 과태료가 아닌 것 찾아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할 게 대부분 몇 년 몇 천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 2년 2천은 못 외우니까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시 시기는 얼마? 3년 3천.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의 허가 위반은 3년 3천. 그리고 타인 토지를 출입할 때에는 타인 토지 소유자한테 시행자가 미리 통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몰래 들어갔다 걸리면 A씨였네요. 통지. 출입할 때 출입 며칠 전? 7일 전에 통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통지 안 하고 몰래 쓱 들어가다 걸렸어요. 1천만 원 이하 뭐야? 과태료. 얘 통지 받았으면 문 열어줘야 돼요. 몽둥이로 때려야 돼. 열어줘야 돼. 몽둥이로 때려서 위반했다. 수인 의무 거부했을 때 얼마? 1천만 원 과태료고 공동구를 설치할 때 설치비를 납부하지 않았던 자는 허가받고 점용료 납부해야 되는데 원래 쓱 집어넣으면 이것도 얼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쓱쓱 몽둥이 이건 얼마? 1천만 원 과태료예요. 그리고 허위로 보고를 했거나 신고하게 되면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개발행위 할 때 천재지변 응급복구할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매달래 신고 1월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네. 신고 안 하면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보고했거나. 그래서 허위 보고 신고 얼마? 500. 허위 보고 신고 500. 창피해? 됐어. 이거 단독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23번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여기서 조심할 단어 세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타인 토지의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해외 나가 있으면 점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관리인 두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소유자란 말만 쓰진 않아요.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있을 때 출입하기 며칠 전에 통지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타인 토지 출입인데 만약에 장애물을 제거 변경한다면 이 사람의 재산권을 피해 주는 거기 때문에 모두 얻어라. 동의. 그래서 장애물 나오면 세 글자니까 며칠? 3일 전 통지 플러스 모두 동의. 그럼 얘가 손실보상에 따른 협의에서 주겠죠. 그리고 해 뜨기 전을 일출 전, 해 진후를.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이때 당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깜깜할 때 있는 건 점유자지 소유자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승낙 없이는 못 들어간다. 점유자가 승낙하면 타인 토지 출입할 수도 있다. 대신에 점유자란 말을 관리인이나 소유자 쓰면 틀린 거예요. 일출 전 일몰로는 항상 누구 나와야 돼? 점유자. 그리고 얘가 행정청인 시행자일 수도 있고 비행정청일 수도 있는데 행정청이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뭐 출입증 제시하면 되는데 비행정청일 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증을? 내보여야 돼요. 누구야 그래야 돼. 그래서 내보이고 나서 문 열어주지 않았을 때는 1천만 원의 과태료 먹는 거고 출입할 때 얘기 안 하고 몰래 들어가면 얼마? 1천만 원의 과태료고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출입 나오면 며칠 나와야 돼? 7일. 그리고 누구 세 명 나와야 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 장소 통지에 네, 출입할 때 며칠 전? 7일. 장애물 제거나 일시 사용일 때는 며칠 전으로 바뀌고 그래서 여기 장애물이 안 나오고 일시 사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장애물 등이라고 합니다. 장애물 등 일시 사용을 할 때는 출입하기 며칠 전에? 3일 전에 장애물 소유자 등에게 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 들어갑니다라고 뭐 해라? 통지. 3일 전 통지고 그 다음에 숫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25번. 도로로 결정이 됐는데 도로로 결정이 되고 나서 몇 년간 사업을 안 했을 때는 몇 당 사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까 시효되는 거. 그래서 요거 10년하고 20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시효는 20년이고 매수청구는? 그럼 매수청구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아니죠. 조건이 있어야지. 지목이 뭐? 개인 토지 소유자가 특강 특급 시군에게 하되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 대 다를 때에는 지금 설치하는 설치 의무자에게. 그럼 설치 의무자 통보해줘야 되죠. 몇 월 안에 통보? 몇 년 안에 매수해?
그럼 통보를 할 때 매수 안 하기로 했다. 하기로 해놓고 지연했다. 그럼 진짜 미안한 거죠. 그때는 가공개가 아니라 330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10년, 6월, 2년, 20년 중에서 실효 나오면 뭐 20년이고 매청구는 지목이 뭐였던? 이 사람이 매청구를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에게 하는 건데 하게 되면 6월 안에 통보한 후에 2년에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나 못 하겠다 그러면 미안하다 3, 0 최근에 얘가 나올 때 3층 이하의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인데 4개는 안 된댔죠. 안 나왔어 아직. 단이 뭐예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이에요. 노래방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가 뭐예요? 다중 생활시설. 선생님 노래방하고 노래 연습장이 뭐예요? 질문 3번 받았는데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노래 연습장으로 해요. 노래방은 아가씨가 있는 거고 노래 연습장은 아가씨가 없는 거예요. 법률상에서. 옆에서 막 노래 불러주는 분 있잖아요. 그 노래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노래방 간다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노래 연습장 가는데 이렇게 해야지. 나 노래방 가는데 그러면 저 새끼 저거 아유 진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이상 얘기 못 하겠어요. 이거 시험 끝나고 합격해서 얘기할게요. 요거는 허용이 가능하다는데 허가 받아서 허가 없이. 허가 받아서야. 나중에 허가 없이 가능하다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 가능하되 허가 기준을 적용 안 하고 무조건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허가를 안 받는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래서 330은 허가 받아 가능하다. 단 허가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날짜 하나 기억할까요? 도시공개 시설 결정되고 10년 나오면 무슨 청구 나와야지? 그럼 항상 지문 읽을 때 지목이 뭐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만약 거부를 했다 하기로 했는데 지연을 했다면 그때는 이런 건 허가받아 가능해요. 3층 이하의 순수 단독이지 다가구나 다중 안 된댔어요. 1종 2종 근세 허용하는데 단안 노다 안 된다고 할 때 노래 연습장하고 다중생활사는 안 돼요. 330이 뭐죠? 공장마을. 그다음에 공동구 나왔어요. 공동구 같은 경우는 지하에 매설한 콘크리트 관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 관할하는 권한자가 관리하라고 돼 있어요. 관할 나오면 무조건 특광. 특광 특특시장에서 일일이 다 관리해. 1년에 몇 회 이상 안전점검 등을 해서 관리하되 제가 아까 의무사항은 얼마 초과하는 신도시였지? 200만 초과하는 신도시예요. 어느 단지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로 나왔어요. 산업단지 아닙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가가 뭐야?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위험한 거라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심의 거쳐서 제외할 수도 있다. 해서 가스관과 하수도관만 협의의 심의 거쳐서 수용해도 되고 빼도 돼요. 그리고 여기 조심할 게 설치 비용하고 관리 비용이라고 써 있는데 설치하는 거 원래 시행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쓸 사람을 점용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예정자란 써요. 설치가 됐어. 그럼 관리비 내야 되죠. 그때는 점용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꿔 쓰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시행자랑 관리자랑 공동 부담하는데 설치 비용은 점용할 예정자와 관리비는 설치가 됐으니까 점용하는 자와 관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차지하는 무슨 비율을 기준으로? 가격 비율이에요? 면적 비율이에요?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점용 예정 면적, 점용 면적을 기준으로 비용 부담하겠다. 유지관리계획 요거 짜는 거, 계획을 짜는 거 5년마다 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공법에서 5년마다 짜는 거 요거 유일하게 유지관리계획. 27번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 매수무자는 청구받은 아까 몇 월 안에 통보하고 6월. 요거 알리고 나서 몇 년 내 매수해? 근데 요 6월하고 요 2년을 시험에서 8번 냈습니다. 총 내가 다 세봤어. 그러니까 6월이 옛날에 2년이었어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은 6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6월을 2년으로 바꾸거나 2년을 3년으로 바꾸거나 하는 게 제일 많이 낫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매수청구 들어온 게 몇 년이죠? 10년. 그럼 남은 게 몇 년인데? 10년 안에서 조례가 정하겠지. 왜? 발행하는 사람이 특강 특특 시군이니까 지자체 조례로. 그리고 이율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 그래서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 이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29번. 이 지문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이게 원래 도로를 설치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로가 생기면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간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현재 상황을 현재 설치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시공사 입안했던 특특시장군수가 지방위에다가 뭐 하라고 돼 있지? 보고를 지방위에다 하면 이 보고 접수된 날로부터 야 이거 해제하는 게 맞겠다 안 하겠다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접수된 날로부터 해제 권고한다고 그랬죠. 권고라고 쓰고 권구로 있는데 있죠. 며칠이야? 90일. 90일 안에 해제 권고를 하면 여기 특특시장군수 중에 급수 낮은 사람이 얘는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 신청을 하는 거고 특특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특특은 1년 안에 해제 결정해야 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1년 안에 해제 결정하겠다.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우리 절대 이거 해제 못합니다라고 그러면 6월 안에 소명하고 2년마다 보고 드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지문으로 내면 특특시장군수는 매년 지방위에다가 보고한 그 내용 중에서 최초로 아까 6월 안에 소명했죠. 소명하고 나서 몇 년마다 지방위에 보고할 것? 2년마다. 그리고 보고받은 지방위에는 아까 해제 권고하고 며칠 안에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해제 권고 서면을 군수에게 보내면 되고 그리고 보고받은 특특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몇 년 안에 해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단 시장 군수는 여기서 누구한테? 여기서 시장 군수는 단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 신청을 해서 1년 안에 해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설 규정 잘 따르고 있는 거죠. 나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서 왔다. 나 여기 바로 우리 집이다.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 어디서 오셨어요? 동작구? 뒤에 쌍용 아파트? 더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어디서 왔어? 어디라고? 6번 출구 앞이요? 6번 출구를 이길 수 있다 나는. 나 위에가 우리 집이다. 6번 출구가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이따 여기 갈 때 아이들 잠깐만 알려주세요. 싫어? 이게 환기를 시키려고. 이거 구토개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얘는 주민은 입안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었는데 그럼 해지해달라고도 제안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규정이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10년 동안 사업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실효되는 남은 기간 동안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짜져 있으면 여기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입안권자 찾아가는 겁니다. 입안권자 찾아가서 해지해달라고 입안 신청하면 이 사람이 3월이에요? 2월이에요? 3개월 안에 결정 통보해줘야 되고 내가 해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안권자 윗사람 누구죠? 결정권자한테 해제 결정 신청하면 얘는 2월 안에 통보해주고 해제 안 하기로 했다. 그럼 마지막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이 결정에 대한 심사 신청했는데 야 해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해제 권고하면 응해야 돼요? 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응해야 됩니다.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3월하고 2월 바꿔낼지 모르니까 결정권자는 금방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월하고 2월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매수청구는 몇 년? 10년. 실효되는 거는? 근데 10년 동안 안 했고 설치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다가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국회에다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위에다 보고하는 거고 신설 규정이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해달라고 입안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럼 지목이 뭐 해야 돼? 그런 거 없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그냥 토지 소유자야. 매수청구만 지목이 돼요. 매수청구는 지목이 뭐 해야 돼? 대. 해제 입안 신청하는 건 지목이 대인 경우에 하나요? 그럼 튄 거예요. 어떻게 할 때마다 넘어가니? 됐어. 이게 지금 한 거 4시간짜리니까 나중에 2배속으로 하면 2시간이면 끝나요. 2시간이면 아침에 갈 때 올 때 할 수 있잖아. 됐고 숫자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잘 안 나와요. 단독 문제로 잘 안 나오는데 도로로 결정되고 나서 시행자 결정이 되기 전에 예산계획 짜야 되잖아요. 도시공사 입안했던 특특시장 군수가 결정되고 나서 몇 개월 안에 이게 옛날에 2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몇 개월로 바뀌고 3개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꾸 요거를 2년으로 꼬셔서 내는 거니까
넘어가면 안 되고 3년 안에 할 거 몇 단계? 1단계. 3년 후에 할 거는 매년 2단계 검토하다가 3년 안에 할 거면 1단계 포함할 수 있다. 이게 전부인데 자 여기 자, 토지 소유자는 이반권자님 이거 해제 이반해 주세요. 신청하면 아까 몇 개월 안에 통보해 줬고 3개월. 결정권자는 몇 개월? 통보하는 건데 이거 해제 이반 신청하려면 지목이 뭐여야 된다고? 들었지 분명. 악의 무리가 대답하는 거 들었죠. 따라가면 안 돼. 단계별 집행계획은 특광 특특시장 운수가 결정 무시되고 아까 몇 개월 안에 짜라고? 3개월. 이거 2개월이니 2년으로 꼬시면 넘어가시면 안 돼. 그다음에 자 1단계 집행계획 몇 년 안에 할 거? 3년. 2단계는 3년. 이거 되게 쉬운 문제로 낼 때도 나왔으니까 넘어가셔도 돼. 36번은 별표. 요거 개발법에도 나오고 국토개법에도 나오는데 수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은 수용 권한을 그냥 줘도 되거든요. 근데 비행정청한테 그냥 수용 권한을 줄 수 없으니 면적 3분의 1을 뭐 하고 소유하고 총수 얼마? 2분의 1. 동요권이 면적 3분의 2 뭐예요? 소유예요. 소유하고 총수 얼마?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국공유지는 뭐 한다고 됐어요? 이게 국토개법은 제외로 돼 있는데 나머지 도시개발법은 다 포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대는 개포동에 있다고 그랬는데 국토개법은 뭐라고? 제외. 개발법은 국공유지 나오면 요것만 조심하세요. 네. 지금 국토개법이니까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국토개법은 제외, 국제. 개발법은 포함. 국공유지 나오면 됐고. 37번은요. 도시지역 안에서 자 요거 안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되면 행위자 완화해 주는데 도시 외의 지역은 완화 기준이 그냥 건폐율 150, 용적 200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용적률을 완화한다, 높이를 완화한다 나오면 다 도시지역 어디서? 개발진흥지구 지정해서 지구 단위계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짜면 용적률 120%까지 완화해 주겠다. 도시지역 안에서 한옥마을 나왔어. 한옥마을이면 차가 안 지나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은 설치 기준 몇 프로까지? 100%까지. 뭐 너무 많이 나왔고 이거는. 그다음에 39번에 개발행위 허가는 신청하면 며칠 안에 허가 불허 처분하면 유일하게 딱 15일이라는 거 요거밖에 없거든요.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되 협의 심의 기한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40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가 막 일어날 때 네가 돈 내라 하고 할 때 너무 작게 개발되면 안 되니까 최소 면적을 얼마로?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돈을 납부하는 애 아까 누가 낸다고 그랬냐면 개발행위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 초과하는? 200 초과하는 신중축이면 뭘 받아야죠? 허가. 허가 받고 2월 안에 부과하면 사용검사,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해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허가 받은 날부터 2월 내 부과해요, 납부해요? 근데 이걸 납부로 시험에 냈어요. 납부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라서 두 개 바꿔서 내는 거고 당연히 현카로 현금 카드 되는데 요즘 세금 다 카드로 내잖아요. 근데 물납도 허용합니까? 예, 물납 허용된다는데 불허한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41번 갖고만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됐고 기반에서 유발 개수할 때 보여요? 이렇게 능수능란한 거? 기반에서 유발 개수 대부분이 0.5하고 0.7 중에서 대부분이 0.7이죠. 대부분인데 제일 작은 게 0.5란 말이야. 0.5 잘 나오겠지. 참고 0.5죠. 네. 0.7 말고 그 다음에 1.3하고 1.6 잘 나와요. 근린생활시설 중에 작은 게 몇 종이죠? 1종근생은 1.3인데 2종근생은 1.6이에요. 한 근에 1,300원, 두 근에 1,600원이었잖아. 그죠? 근데 슈퍼마켓이 1종근생인데 커지면은 판매시설로 간댔죠. 판매시설로 가서 판매시설하고 1종근생은 1.3인데 2종근생은 1.6이에요. 그리고 1.0하고 2.1하고 1.9하고 요게 제일 센 게 2.1 해가지고 무슨 시설?
위락설이고 관광 구개시설은 1.99 하루 자는 거 1.0 숙박설이에요. 그리고 의료시설은 연구돼서 나온댔죠. 0.9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위락설이 제일 센 거 제일 약한 게 아까 창고 어딨어 0.5 그 다음에 방송통신 8방민 0.8 대부분이 몇 시였어요? 0.7이고 1종근생 판매설은 한 근에 얼마? 1,300원 두 근에 1,600원 하루 자는 거니까 숙박설은 1.0 관광국에 1.9 연구된다고 그래서 의료시설 0.9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바글바글한 거 있죠. 문종, 운순, 문화집회, 종교, 운수, 순환 관련 시설은 1.4예요. 능수능란하지 않아요? 저거 안 보이게 하려고. 내 되는 순간 바로바로 대답해야 돼. 예? 연구. 예. 숙박설은 아는 거 나왔다 이거지. 예. 위락설. 예. 관광국에 1.9 1종 1.4 2종 1.6 창고 8방 1.8 문종운순 1.4 대부분이 답 안 나와요. 예.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 됐고 43번이 요거는 그 보칙 규정에서 너가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으니 난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거야. 이 처분에 하기 전에 너 의견 한번 들어볼게. 이게 뭐예요? 청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슨 처분이죠? 근데 시험에서는 취소가 틀리게 안 하고 요 개도실로 틀리게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도시공객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취소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취소는 없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도 없어요. 그래서 저 세 가지만 기억해도 개발행위, 개도, 도가 뭐예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국토개법 관련돼서 외워야 될 것들은 요 정도까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거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끝내버릴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네, 뽑아. 특실 안 했어. 오늘 진짜 대박이에요. 저 처음 봤어요. 들어온 거. 몇 명 들었어 지금? 2,200명 넘었어요. 진짜로? 와, 진짜 처음 봤어요. 2,044명이네? 처음 봤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적 없지 않나요? 처음이지 처음. 처음이죠. 네, 1,000명 넘는 게 처음인데. 처음에 순식간에 넘고 거기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 네. 대박이에요. 녹화해서 올려놔야지. 이제 들어볼게요, 교수님. 야, 수업 많았어요? 네. 이번 나- 달에는 나술 먹을 수 있는 날 그날 한번 내가 강남에서 무슨 다음 달 좋아요. 보통 6시에 끝나?
그리고 최경우한테 얘기해가지고 원장님이랑 만나셨어요. 아 그래?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만난다는 거 같아요. 네. 만나보고 학생부장이 계속 일하기가 거꾸로 하는 거고. 그렇진 않아요. 성우가 어려가지고. 그치 나이가 몇 살인데? 수사 어렸나? 서른? 아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기분 나쁘면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이. 네, 약간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나 안 되면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네. 가면서 들어요. 네. 할게요. 네. 길다고 크레인이 올라왔는데. 응. 네. 아 진도 끝내야 되니까. 그 진도 공통법까지 끌려다 보니까 이것이 길었다고 멘트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강의 수정과 PPT 자료 있잖아요. 우리 자료실 올리려고. 아니면 그게 유료 특담이니까 저희 교환 자료실에 같이 올릴까 해서. 아니, 거기다 올리면 다 볼 수 있다고. 아 그래? 네, 이거 그 자료실에 그냥 올리려고. 웹사이트에? 네, 왜 그러냐면 그걸 봐야지 또. 교환이랑 겹치고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내가 다 뿌렸는데 네. PPT 저거 할 때 설명 안 들었던 사람들은 환수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까봐 저거는 약간 저작권 문제도 있어. 기본서에 있는 내용도 있고 복사한 것도 있고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하는 걸로 교환이랑 겹치시면 알겠어요. 내 메일로 보내놓을게. 네. 카톡으로 보내놓을게. 네. 그럼 그렇게 안내할게요, 채팅에서. 예.